네, 안녕하십니까 딥톡 시청자 여러분, 송영길의 딥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방송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원래 부승찬 의원님과 우리 신용환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 탄핵 비상계엄 이 내란 사태의 동기와 그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또 오늘 윤석열의 그런 담화가 있어서 그걸 집중적으로 그걸 좀 이야기해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정책을 총괄해서 담당했던 우리 신용환 교수로부터 내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의원님은 지금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이 예고된 대로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이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음 기회에 부승찬 의원의 그런 무인기 투입을 통한 사실상 전시 상태 유도에 대한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연일 사실 명태균의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여러 가지 내밀한 선거법 위반 행위와 정치자법 위반 등 그런 범법 행위가 점철돼 있었던 대통령 그 선거 과정을 정확하게 증명해주고 또 고발을 해주신 우리 신용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신용환입니다. 네, 우리 신용환 교수님 요즘에 자주 방송에 나와서 이제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졌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자기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방송은 처음이니까. 네,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선 캠프에서 정책 총괄 지원실장을 맡아서 정책 경제, 사회, 보건복지 전 분야에 대한 실무 그 총책임을 맡았고 그에 이제 당연히 따라가는 게 전략 조정회의. 왜냐하면 전략에서는 정책이나 공약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매일 상황 점검 회의, 그리고 후보에게 정책을 스터디시키는 이런 걸로 해서 그 누구보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팩트에 기반한 것만 그동안 오픈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어떤 까십거리 이런 것들은 본질이 흐려질까봐 상당히 조심을 했는데 오늘은 가감없이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뒤에 인수위가 시작되면서 제가 이건 탄핵각이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해서 삼선 의원, 재선 의원을 지낸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강력 경고의 말씀들도 드리고 인수위 때 사표를 내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물나서 만 2년 동안을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 자신 있게 잘하고 있는 경제 분야만 집중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명태균께 터지면서 여러 가지를 다시 살펴봤고, 또 요번에 중앙선관위 난입을 보고 다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찾아보면서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그리고 제가 수기로 메모했던 것 중에 경악할 만한 것들을 많이 찾아서 오늘 송영길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 신용환 교수님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년 고용위원장이었던가요? 대통령직 속 청년위원장. 청년위원장 장관급 그 일을 맡으셨고, 그러한 인연 때문에 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정책을 총괄하는 것을 맡아서 결국 신승이지만 어찌됐든 대선에 승리해서 탄탄한 앞길이, 장관도 될 수 있고 앞길이 열려 있는데 취임식도 하기 전에 그만두고 나와버렸던가요? 네네. 제가 그러니까 4월 초에 그만뒀으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즘에 다 권력을 향해 불나비처럼 소신도 팔아먹고 이렇게 배신에 횡행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저는 신용환 교수님이 개인적 무슨 하자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정말 정책 총괄을 맡아서 이제 대선에 승리해서 논공 행상을 해야 될 그 시점에 취임식도 하기 전에 그만두고 나오셨던 이유도 지난번에 한번 들어봤습니다만, 그 결정적으로 아무튼 대선 준비 과정에서 느꼈던 생생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냥 포괄적으로 일단 총론으로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정의와 공정으로 후보도 됐고 결국에는 이제 그걸로 당선도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평상시 보면 전부 선택적 정의와 공정이에요. 내가 하는 건 다 참이고 진실이고 남이 하는 건 다 거짓이고 위선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해서 평상시 말이나 행동에서 그게 수도 없이 표출됩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들을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모습을 매일 보고 있다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와서 이제 굉장히 장관도 하고 수석도 하고 또 국민의힘 당에 있는 분들 제가 실명으로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서
최소한 제가 회의를 그래도 수십 번 들어갔을 텐데 단 한 번도 직언을 하거나 예를 들어 대통령이 쌍욕을 할 때 말리는 장면은 딱 한 번 봤습니다. 그날은 왜 말렸냐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브리핑하던 CEO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재하는 거 딱 한 번 본 거 외에는 그동안 말리는 걸 본 적도 없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 신영 교수님과 대담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조국 그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확정 판결이 있었고요. 한동훈 대표의 담화와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그런 내란 이 주범의 자기 변명적 담화가 있었고 또 국회 본회의가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또 통과됐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종합해서 이따 제 6시에 송영길 뉴스 비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문자가 많이 오는데 오늘 저 변희재 대표도 금방 논의를 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심판 절차의 정지, 즉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검찰들을 시켜서 빨리 기소를 하게 된 다음에 이 탄핵이 되더라도 탄핵 절차를 중단시켜서 이 생명을 연장하고 다시 한번 제2의 쿠데타를 준비할 시간을 벌 것이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도 제가 명쾌하게 6시 송영길 뉴스 비평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신 교수님 모시고 대담에 들어가 보겠는데 오늘 윤석열 담화문 보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그 지방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예. KTX에서 그걸 예. 보게 됐는데요. 예. 정말 참담함을 넘어서서 예. 이제는 헛웃음밖에 나오지 예. 않습니다. 예. 예. 그냥 제가 비유적으로 좀 격하게 표현드리면 똥을 싸놓고 아예 이제 누워서 깔아 뭉개고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모습이 제가 새롭지 않은 게 평상시에도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대받아치면서 마치 어떤 교묘한 요령, 테크닉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남에게 전가하는 내로남불 이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범위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도 이에 대해서 언급한 거 보셨습니까? 네네 봤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야 좀 정신 차린 듯한 모습으로 조금 한동훈 보였지만 대표가 뭐라 그랬죠? 한동훈 대표 말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아마 그 담화 전에 어떤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미리 어떤 언질이 있었고 뒤에 보고 나서 갑자기 이제 태세가 돌변해서 이제는 뭐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사실은 본질적으로 정신 차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아직도 그 미몽, 자기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만 조금이라도 대통령으로 가는 길의 확률이 높겠다. 오로지 그 계산에 의한 모든 태세 전환이고 변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저희가 단 한순간이라도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오늘 담화를 보면서 전 정상인이 아니구나. 전 거의 좀 정신 감정을 해봐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과대망상증, 뭐 편집증도 아니고 뭐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예. 리플리 증후군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하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 예. 거짓말이 진짜라고 진짜 착각하는 네. 자기 확신이 되는 그런 네. 상태인데 거의 이 더듬이가 없어진 지가 오래고 그런 좀 정신 착란 상태가 아닌가, 사이코패스 상태가 아닌가. 제가 이제 그 담화를 보고 맞습니다. 지금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어떤 말을 붙여도 다 틀리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고 제가 페이스북에 주치 감경은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하도 허탈하고 어이가 없어서 약간의 이 정신없는 와중에 농담을 섞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쩔어 있기 때문에 네. 마치 이제 주치자 감경을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농담이지만요. 네.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이제 올렸는데 그야말로 내란죄 내가 수개요 하고 스스로 셀프 인증을 하는 오히려 더 자기 확신범임을 드러내면서 극소수 정말 몇 퍼센트 남지도 않은 어떤 극우주의자들의 결집을 유도하는 아주 황당한 일이었죠. 더군다나 이따가 중국 통이시니까 더 잘 아시지만 그 담화 중에 황당하게도 중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중국산 일종의 이제 싸구려라든지 뭐 이런 안 좋은 쪽의 거를 이제 하는 거겠죠. 중국산 태양광이 그렇죠. 있을 거다라는 발언을 해서 제가 최소한 알기로는 중국 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지금 와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고 아직 한국에
내일 일정 있는 상태에서 네.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아무도 사실은 지금 언론에서 요걸 지적하지 않아서 어. 오늘 송 대표님하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키르기즈스탄에 네. 정상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상이 4년 전쯤에 예. 총선거가 무효화 시킨 적이 있어요. 예. 무효화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선거 시스템 있잖아요. 키르기즈스탄에 쓰는 그 우리 중앙선관위 같은 예. 시스템을 대한민국이 수출한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을 지금 제대로 지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네. 왜 하필 이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걸 수출했고 중앙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하는 더군다나 선거 무효까지 이미 발표를 했던 나라 정상회담 그날 했잖아요. 저 12월 3일 날 정상회담 하고 예. 우연의 일치치고는 굉장히 참 공교롭다라는 그 생각이 키르기스탄 들어요. 사태 좀 아십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그때 선거 부정으로 하면서 총리가 전격적으로 선거 부정으로 아예 무효 이런 선언을 하고 그 선거 부정이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한 그 시스템 때문에 난 거예요.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원인은 그렇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예. 공교롭게도 뭔가의 개연성으로 보면 상당히 공교롭다라는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일부러 시기를 그렇게 맞췄다. 뭐 굳이 그렇게 저희가 생각한다면? 나쁘게 생각하면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은 정말 거짓말과 자기 망상, 그 거의 지금 그 전광훈 목사 유튜브 그 신도 수준으로 지금 완전히 정통 보수 세력으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정말 자기 모론에 빠져서 정말 심각한 이 정신병적 수준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문조문하나 제가 6시 뉴스 비평에 분석하도록 하고 오늘은 주로 이제 신 교수님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되니까 그 이제 신 교수님이 이 아까 술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윤여준 전 장관님도 거의 알코올 문제를 이야기하고 전부 알코올 중독자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직접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매일 술을 먹습니까? 제가 본 걸로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들은 걸 배제하고 예. 지방 일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 말에 예. 3일 연장으로 정말 만취되는 모습을 봤는데요. 예. 어느 정도냐면 첫날 만취가 돼서 와서 또 밤에 나갑니다. 그 새벽 2시 반까지 술 먹는 걸 봤어요. 이거는 저만 본 게 아니고 새벽 2시까지? 2시 반에 들어왔어요. 호텔로. 아니 대선 후보가 지금 한참 바쁠 시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너무나 위험하구나. 제가 빨리 사표를 내고 떠나겠다. 다만 제가 책임진 놈이 무책임하게 중간에 나갈 수는 없어서 끝까지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결자해지를 하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때 저만 본 게 아니라 또 한 분의 어르신과 같이 이제 보고 제가 부추겨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직접 방으로. 부추겼어요? 그럼요. 또 한 명이 봤죠. 호텔 직원이 봤죠. 그 호텔 직원이. 그래서 제가 이런 가십성은 참다가 이걸 방송으로 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고 그 다음 날 일정을 또 빵꾸 내죠. 펑크를 내죠. 그러면 그 일정에 사실은 지방 일정에서는 유력한 대권 후보랑 같이 일정하는 걸 기다리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심지어 한 달 두 달도 준비하는 분들도 있으신 거잖아요. 보면. 네, 그렇죠. 그걸 펑크를 내고 나중에 또 저녁 때 술자리가 또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과. 네. 그러면 보통 대선 주자가 보통 이렇게 하면 예, 건배하면 예. 형식상 한두 그렇죠. 잔 한번 이렇게 먹어 뭐 나중에. 입을 댄다든지 뭐 그래도 또 너무 그러니까 분위기를 맞추려면 한 잔이나 두 잔 정도 이런 거잖아요. 예. 다시 그날 저녁에도 또 이걸 합니다. 몇 잔이나 먹어요? 그날 한 잔 제가 본 걸로 우리는 20잔 정도 먹었죠. 아니 우리는 한 잔도 못 먹고 예, 한 예. 모금 정도 한 두 모금 한 반 잔 정도 먹고 내리잖아요. 그날 영상이 있습니다. 12명과 저녁자리입니다. 이렇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쳐도 12잔은 무조건 한 거고 그보다 이상 했습니다. 시간이 오버될 정도로 그러면 했으니까. 선거 일정을 제대로 소화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일정을 못 오전에 10시 이전에 일정을 잘 못 잡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국민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5,400억인가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작년 11월인가 12월에 파리에서 엑스포 경쟁이 사우디하고 예. 우리 부산 엑스포가 경합을 했는데 뭐 반전 할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가 별 뭐 희망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거기 가서 돕겠다고 뭐 갔는데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늦어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했고 예. 또 그날 저녁인가 거기 재벌들하고 거기서 술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예. 못 일어나서 김건희 씨는 자기가 데리고 온 뭐 성형외과 의사랑 같이 무슨 관람회인가 뭐 예술 관람회인가 그거 보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성형외과 의사도 왜 거기까지 데리고 갔는지 그 둘이
자기 남편은 지금 술 먹고 사고 있는데 둘이 뭘 했는지 그 나중에 그 성형외과 의사가 한번 정말 양심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밖에서 들리는 말 중에 의료진들이 뭐 맞으면 뭘 맞았다 해서 누구 이제 압수수색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프로폴인가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입으로 제가 확인한 게 아니라서 다 전달할 수는 없지만 아마 국민들이 들으면 그런 게 더 분노할 정도 포인트로 많이 지금 돌고 있고 의사들도 이제 의협하고 갈등이 이제 이렇게 쭉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걸 터뜨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비상계엄 선포해가지고 국회 해제 결의가 하고 나서 또 장관 들어가서 술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온 걸로 보면 물론 다 입증은 안 됐지만 12월 4일 날 JTBC에서 들어가는 건 찍었잖아요. 안가에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있었냐 없었냐만 문제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께서 이야기한 걸 보면 12월 5일에도 또 삼각지 안가에서 또 술을 했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마 이분이 거의 알코올성 의존성 그런 알코올을 매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대선 때도 그 정도였는데 당선되고 눈치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뻥카 이런 거는 이미 굉장히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 그러니까 가짜 출근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뻥카를 내보내고 하는 뻥카를. 것들은 아마 제가 뻥카 이런 것들은 정말 그 경호나 경찰들 그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고생하시는 거죠. 오죽하면 고육지책으로 그런 뻥카 같은 걸 다 냈을까라는 그런 참 불쌍한 생각이 다 들 정도로 오죽 그걸 안 지키면 실제 대선 과정에서는 보통 대선 아니라 동네 무슨 작은 선거를 출마해도 새벽부터 가서 인사하고 하는 게 기본 상례인데 대권 주자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10시 전에 잡으려면 굉장히 고민해야 돼요. 일정 담당한 분이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으세요. 국민의힘의 강명구 의원이. 강명구. 그야말로 속된 표현으로 머리가 뽀개지는 거죠. 왜냐면 아침 일찍 잡으려면 전날 일정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날 술 일정이 있든 없든 술자리가 자주 만들어지니까 그럼 취소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럼 모인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렇죠. 지방에 가서도 펑크 낼 정도면 서울에서는 어떻겠냐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뻥카 즉 출근 시간을 위장하기 위해서 한남동 그 공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이제 가짜 행렬을 몇 번씩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나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 윤석열 씨한테 다시 반문하고 싶어요. 우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잡아 죽이려고 최재와 그 멧돼지과의 그 사무총장 이름이 뭐였죠? 꼭 멧돼지 새끼처럼 생긴 사람. 요새 사라졌네요. 미리 탄핵을 예견하고 사라졌는지. 완전히 윤석열의 뭐 DNA 복사판 같던데 이분들이 출근 시간까지 다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전현희 위원장을 죽이려고 난리를 쳤잖아 이 감사를. 그리고 그런 거는 사실은 창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다 할 거 없을 때 창피 주는 나쁜 놈들이지. 건데. 그렇게 감사 권한을 남용하고 그것도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다 이 사람들은 절차를 무시해요.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무회의 거치지도 않고 계엄사령관 인정하고. 이건 헌법 위반인데 당장 이 최재를 탄핵 소추를 민주당이 하니까 뭘 했다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자기 담화문에 써놨네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렇게 술 먹고 출근도 안 하고 가짜 출근시킨 이 대통령부터 감사를 했어야죠. 전현희 의원을 그렇게 표적 감사하기 전에. 노심초사 잠 못 자고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이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 봤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죠. 노심초사. 노심초사가 지나치니까 그걸 못 참아서 술을 계속 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바로 지금 진단을 해서 알코올릭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말 의무 진단해보고 진단한 김에 저는 꼭 같이 부동시 양쪽 시력 차이도 같이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제가 새벽 2시 반에 비틀거리면서 혼자 오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이제 곧 방송을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내보내자고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요. 뭐냐면 유력 대선 주자들은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 1팀, 경호 2팀 이렇게 해서 파견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은 청와대 경호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로 경호팀을 따돌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호 실패죠. 지금 이분들도 재방송 본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경호팀도 질책 사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냥 어떤 선거 전후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당시는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그렇죠. 이 경호팀 나온 분들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 더 가까운 분들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짜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가슴이 내려앉을 철렁 내려앉을 일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 후보를 도우려고 그랬으면 이런 내용 다 그렇죠. 수집해서 그렇죠. 나한테 줬으면 그럼요. 그 반은 죽여놨을 텐데 그렇죠. 하나도 안 줬어 우리한테. 너무 착해. 우리 문재인 정부는 너무 착해서 이런 정보를 나한테 하나도 안 줬어. 이 줬으면 그냥 바로 기자회견에서 그날 대선에 이기수 0.73%로 우리가 질 수가 있습니까? 부정선거하고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중립을 안 지키고 이런 건 많다 우리한테 넘겨줬으면 반은 죽였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벽 2시 반에 혼자 비척비척 그 밖에서 걸어오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이든 시골이든 누가 술 취한 사람이 네. 퍽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혼자서. 네, 저희가 아무리 등치가 좋아도 아니 막 같이 동반에 술 마시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이 가버리고?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운전기사를 대동도 안 하고 수행원도 대동 안 했고 경호원도 대동을 안 했고 혼자만 가서. 네. 와. 그래서 그렇게 오는데 야 이거 만에 하나 퍽치기라도 당했다면 이건 세기에 정말 전세적인 개망신거리 아닙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정말 위험하다. 나중에라도 저도 뭐 술자리가 길어져 저도 만취될 때가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래서 저는 좀씩 이제 우리 신용환 우리 이 교수께서 왜 선거 이겨놓고 농공 행상이 막 진행되려는데 그만두고 나왔는지가 조금씩 이해되려 그러는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안 셀 리 없단 말이 있는 건데 그 내부에서 평소에 말투가 어떻습니까? 이분이 국회 무시를 자주 했다는데 어떻습니까? 국회 무시하는 거는 실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원탁 테이블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 주로 우측에 이제 뭐 권영세 본부장이나 이제 그 총괄 본부장 그다음에 선대 본부장 그 간부들이 앉고 네. 이제 여기 뭐 원희룡 정책 총괄 본부장 뭐 네. 강석훈 지금 산업은행 저 회장하시죠. 뭐 실제 쭉쭉해서 어른들이 앉아요. 제가 항상 맞은편 자리에 제가 있어요. 실무적으로 자료 주고 전문가랑 이제 브리핑하고. 네. 어느 날 그때 이제 선거에 가까이 오면서 이제 마치 여론조사가 한 10%씩 이기는 게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이긴 것처럼 이렇게 되는 날 명태균 조사 아니야? 그런가 봐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막 분위기가 좋아서 이제 이겼을 때 그때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국회의원 다수였죠. 그렇죠. 네. 다수였죠. 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보나마나 장관 인준 안 해주고 막 굉장히 괴롭힐 거다. 그런 이야기 예. 미리 예. 이길 거라고 그 생각하고 당시에.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이 새끼들 뭐 하려면 해보라고 그래. 차관으로 행정하면 되고 차관 정치하면 그만이지. 하고 이런 얘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부터 다 생각이 저만 있었는데. 들은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나니까 저만 떠나왔고 다들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다 현직에 하고 있고 또는 했거나 하고 있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인을 하잖아요. 예.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굉장히 여러 번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번 이렇게 했죠. 한동안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늘 이건 습관이니까요. 이 쩍벌이 아니고 다리만 쩍벌이 아니라 손도 손도 이렇게. 쩍손인가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두세 번 들으면서 이 사람의 인식의 기저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헌법 체계를 무시하는 발언이잖아요. 그 자체가 국회만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굉장히 이걸 이제 많이 무시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몇 번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나중에 찾아보고 날짜까지 기억을 하는데요. 2022년도 2월 7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찾아보셔도 나옵니다.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치 보복 으로 읽혀지는 단어를 쓰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뭐라 그랬죠? 실제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돼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뉴스에 보고 저희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참모진들이. 이거 선거 한 달 전이잖아요. 2월 7일이니까 3월 9일이 대선이었으니까 이거 3에서 5% 이상 쭉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 한 달 전에 한 3에서 5% 빠지면 이거 올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의 끝나고 이걸 반드시 직언을 드리자라고 이제 막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 회의 전에 앉아서들 막 그 선대 본부장들하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회의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찰나죠. 왜냐하면 이건 심각하니까 누구라도 직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 타이밍이 오니까 전부 다 막 핸드폰 보고 이상이 된 거예요. 말을 못하고. 네, 아무도 말을 못하고. 후보 때부터 이렇게 말을 못하고. 뻔한 거예요. 왜냐면 그 말을 해도 보나마나 이거죠. 왜? 뭐 문제 있어? 이거잖아요. 그 결국 그 다음 날 모든 언론들이 아주 십자포화를 퍼부었어요. 이게 민주주의 질서에 맞느냐, 뭐 대선 주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냐, 여의도 문법하고 전혀 안 맞는다 하니까 사과를 뒤늦게 한 게 어떤 적폐에 대해서 수사한다는 뜻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제 돌려서 넘어갔죠. 그러나 그 사람의 근본 인식의 기저에는 바닥에는 정치 보복도 머릿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서도 뭐 바이든이냐 날리면 그랬지만 국회 이 새끼들 뭐 쪽팔려서 네, 이런 네.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예, 거 예. 아니겠어요? 욕에 대한 거 지금 네. 바이든 날리면 이 새끼들 하는데요. 네. 정말 평소에 제가 언론에서 거의 공개하지 않은 거 말씀드리면 대표님이나 저나 어디 가서 등치가 작은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양반 등치가 크잖아요. 그 큰 등치에서 막 해서 제스처가 크게 이 제스처를 많이 쓴다고요. 막 이게 목자를 네, 카메라만 딱 나가면 예를 들어 기자회견 이런 거 하면 카메라가 있을 때 공개일 때는 그런 말 안 하죠. 그러니까 비공개로 카메라 딱 나가고 되면 나면 이제 평소 저희끼리 뭐 회의할 때 이 XX 새끼 하면서 이걸 많이 쓴단 칼로 말이에요. 내리치는 이런 이게 쓸어버려잖아요. 쓸어버린다. 쓸어버려. 근데 요번에 어떤 기사 공개적으로 막 어퍼컷 하더니 네, 그거는 이제 저거 공개적으로 네, 대중 공개적으로. 앞에서고 이번 그 어떤 기사에 쓸어버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것들은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굉장히 이 제스처가 몸에 배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곧 인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외부에서 이제 그날 정확히 제가 상황을 기억해요. 홍보 슬로건, 대선 슬로건을 정하는 날 외부에서 사장이 온 거예요. 사장과 홍보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이란이안 사안 사안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막 하면서 본인이 조합해서 하다가 누구누구 이 새끼 막 하고 뭐 저 새끼 막 하니까 외부 사장들 있잖아요. 저희야 늘상 이제 회의하는 멤버들이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더라도 외부에 이제 전문가들이 와 있는데 또 말이 밖으로 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제발 그 욕만은 하고 말린 경우가 있어요. 그 외부 사장들도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아시죠? 네. TV에서 봤습니다. 그것도 뭐 쌍욕을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특히 술자리에서 자기가 육사 갔으면 쿠데타 했을 것이다. 미리 예견을 했다 그래요. 그래 보통 소설에 보면 복선이란 게 있잖아요. 소설 첫머리. 꼭 그런 보는 느낌이고. 이게 이제 회의실에서 있다가 어떤 전화 그날은 아마 김건희 그 도이치 관련된 걸 누가 보고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안에 내실이 있거든요. 내실로 들어가서 받으면 중요한 전화죠. 뭐 쉬운 거는 저희 앞에서 받을 거고. 그래서 막 개새끼 소새끼 막 나오죠. 막 욕을 막한 15분씩 막 다 들릴 정도로 막 소리 지르고 막 하죠. 예를 들어 그런 다음에 와서 회의 계속하자 하면 회의가 됩니까? 다 이미 정말 이 조폭이 이 깍두기 머리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전에서요, 이 회의실에서 이런 거 한 2번만 면전에서 보세요. 인간적으로요, 정말 그 속된 표현으로 정내미가 뚝 떨어지죠. 내가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걸 대통령 만들어야 되는. 좀만 빨리 돌아왔으면 이 대통령 안 시키는 건데 좀 안타까움이 큽니다만 어찌됐건 지금이라도 고맙고요. 이게 이성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되셨죠. 죄송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셨죠. 우리 이성윤 위원장이 그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잖아요. 근데 그 한동훈 관련 중앙지검장 때 검찰총장이 쌍욕을 했다는 거 아니야. 야, 나이 차이도 안 나죠. 자기 60년생이고 이성윤 의원도 한 62년 1년생 될 텐데. 같은 연수원 동기고 이런데 이렇게 쌍욕을 하는 사람. 쌍욕에다가 이제 공과 사가 구별이 안 되니까 이런 회의 자리에서도 예를 들어서 권영세 선대 본부장 지금 의원이죠. 이분한테 그냥 형 합니다. 아, 대통령이? 네. 그러면 이게 회의 자리는 사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석이 아니고 공식 회의 자리에서요. 이건 사석은 아니잖아요. 회의라는 거는 어쨌든 포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형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뭐 사석에서 형 동생 할 수 있지만 공석에 형 했을 때 사람들이 누구한테 쏠리냐 이거죠.
심지어 R&D 뭐 예산 전용했다고 뭐 전용과 관련 있다라고 뉴스에 나왔던 김창경 교수 있잖아요. 예, 이런 분한테도 A자리에서 형용합니다. 그러면 같이 전문가들이 배석을 했잖아요. 대동에서 왔잖아요. 그럼 이 같이 온 전문가들이 그 형이라고 불리는 분한테 어떻겠습니까? 야, 이분이 진짜 실세구나. 뭐 완전히 로비하고 이제 뭐 그렇게 될 거 갖다 아니에요. 바치고 오르겠죠. 저는 R&D 예산 뭐 전용 어쩌고 뉴스에 나올 때 그런 거에 연속선상에서 그런 게 다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파일을 찾아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공개를 했지만 그런 주변에 공과 사가 구별이 안 되는 그 폐해까지 쌍욕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어떤 계엄이나 비상계엄이나 이런 중차대한 것에서도 개인적인 것과 국가 국민을 위한 것 이런 것들이 막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이분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그 잘 해줬던 사람이 권영세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그때 당신 입으로 에피소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두 분이 다 서울대 법대였잖아요. 네. 근데 선배잖아요, 권영세. 예, 1년인가 뭐 선배라고 예. 하면서 부친이 이제 연대 교수라 연대 도서관에서 맨날 공부하는데 연대 도서관 파야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일자리에. 그게 신촌파입니다. 신촌. 네, 권영세 의원도 연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면서 연대 도서관에서 같이 이게 그때부터 가짜 학생증으로 공부를 도덕 공부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뭐 공부야 도덕한 것도 죄가 안 되지만. 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때 신현수 마지막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이 네, 네, 네. 여기 신촌파의 서울법대 고시생들의 대표여서 예. 윤석열 의원이 아니 그때 총장이 신현수 수석 말은 잘 들었어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통제하려고 마지막 사정에서 민정수석으로 데려왔는데 네. 박범계 뭐 장관은 이게 뭐 인사 틀어져 가지고 깨지고 사표 내고 나가는 거였죠. 네. 뭐 그런 에피소드고 네. 그때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 김건희 씨하고는 관계가 어땠어요? 그 좀 노출된 게 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제가 이제 아까 방문 닫고 막 쌍욕 튀어나오고 하는 장면을 예를 들었지만 김건희 뭐 당시엔 저희가 이제 깍듯이 여사라고 불렀지만 저도 엊그제 그 이게 내란 예산계엄 이후에 존칭을 안 붙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사실은 제가 방송에서도 한 번도 존칭을 빼놓은 적이 없는데 그게 제가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상계엄 이후에 저도 존칭을 다 빼기로 했습니다. 그때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성역이었죠. 근데 누가 김건희 여사가 성역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알아서 분위기가 그렇게 완벽히 돼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선거운동 때도 그랬으니 예, 대통령 예. 되고 나서 더 했을 것이고 예.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이원석 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할 때 하더라도 일단 국민 눈높이에 포토샵에는 세우고 네, 네. 소환 조사하는 모습이라도 한번 연출하자라고 한 건데 네. 그런 걸 만약에 전화를 받았다면 우리 신 교수님 말한 대로 쌍욕을 퍼보면서 거의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송경호 점점 지금 이창수로 싹 바꿔버리고 예. 이창수 시켜서 이호석 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네. 황제 핸드폰 맡기고 수사해서 무혐의 처분한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네. 이창수 이자는 정말 100번 탄핵 소추해도 싼 사람인데 무슨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또 거기에 이제 뭐 그 김건희 씨가 이제 무속에 심취했다 이건 뭐 익히 많이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뭐 개인 폰을 이번에 바꿨다는데 번호까지 바꿨는지 모르지만 폰 번호도 010에서 5로 시작해서 또 두 번째 단위도 5입니다. 대표실도 5예요. 왜 그렇죠? 당시에 후보실도 5예요. 그러면 오방신? 지금 저 대통령 집무실도 그렇죠. 그다음에 다 5층인가요? 아마 김건희가 5층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렌트한 차량도 5로 시작해요. 다 5로 옵니까? 예, 제가 차량 번호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그 구치소 수번도 503인데 다 그런가 봐요. 5를 좋아하네요. 예, 그런 정도로 예를 들어서 김건희가 심취했다 그러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대통령한테도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봅니다. 오방신을 실제로 대통령실 앞에 다 묻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예. 뭐를 저 시멘트 같은 걸 뭐 묻었다는 뭘 했다 거. 그러면 앞에다가. 그다음에 이분이 상당히 좀 즉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사실 모든 국정 행위는 문서를 하고 회의와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 당화문도 보니까
국무회의를 뭐 제대로 했단 말도 없고 국방부 장관 두라고 다 했다 이렇게 예.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데 즉흥성은 그 즉흥성에 대해서 한번 좀 즉흥성에 이야기해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건 이거잖아요. 좋아 빠르게 가 이거잖아요. 좋아 빠르게 가. 선거 때 이제 많이 유행했잖아요. 좋아 빠르게 가. 그래서 굉장히 그 족바간가 뭐 이렇게 해갖고 이름을 줄여서 질 정도로 이제 유명했잖아요. 저 그게 구호로 예, 좋아 빠르게 가. 뭐 공약 발표하면 바로 이제 실행을 하겠다 이런 예. 의미로 좋아 빠르게 가. 굉장히 대선 때 이제 많이 예. 짤로 이렇게 많이 돼 있었는데 멀리 따질 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딱 예를 들어 보면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딱 나올 때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새벽 5시 반쯤부터 이걸 올려야 된다라고 이제 막 연락을 받은 거예요. 연락들이 왔는데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하려면 이게 순차적으로 하는 건지 지금부터 당장 하는 건지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평균인지 그다음에 9989 공무원 어떻게 하는지 하사중사 상사 부사관 어떻게 하는 건지 수많은 예산 총예산 얼마가 들어가는지 등등에 대한 따질 게 정말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회의를 들어가면서 급하니까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해본 거예요. 김용현 장군 그 당시 저 회의 이제 같이 해보니까 뭐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오늘 소환됐다고 하는 그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원래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담당하던 분이에요. 조기홍 장관이. 그래서 조기홍 장관한테 같은 사무실에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 좀 한번 뽑아줘 보세요라고 하고 제가 회의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회의하는 사이에 벌써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좋아 빠르게 가로 했어. 네, 좋아 빠르게 갔습니다. 아이고 참. 동시에 기자들이 전화가 오는데 하나도 저희가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후일담을 들어봤어요. 그 전날 저녁에 지금 국힘에 있는 모 의원이 청년들하고 술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소위 팸코류에 뭐 어떤 남성들이 이런 걸 올렸을 때 굉장히 좋아할 거다 하고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다가 이제 그게 윤통하고 통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얘기하고 밑도 끝도 없이. 그다음도 여가부 폐지도 그렇고. 여가부 폐지도 아직도 폐지도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즉흥적인 거가 너무나 많은 이게 거죠. 국정에도 그대로 되고 있고 또 네. 잔인성이 뭐 많이 표시됐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잔인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목을 자른다. 쓸어버려 이 부분은 정말 이게 일반인들이 저희가 쓰기가 뭐 누구 면전에서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변희재 대표가 항상 강조하듯이 이 보수적인 분들이 박근혜를 구속시켜서 30년을 구형했잖아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기소가 됐어요. 네. 사실 탄핵만 돼도 사실 만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탄핵을 한 이후에 기소를 해서 30년을 구형해서 한 25년 실형을 만들 정도의 잔인하잖아요. 예. 참 이게 그렇게 잔인하게 박근혜를 짓밟고 했던 사람을 그때 탄핵 반대해서 윤석열 집 앞에까지 계란 던지고 이런 이 보수 유튜버들이 다시 윤석열 만세를 부르고 있는 또 네. 웃긴 짜장이고 네. 다시 또 이제 한동훈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것도 네. 웃기는 거고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제가 보수 진영에 정말 뭐 쓴소리를 많이 했지만 그 비유를 하자면 이 사람들이 그때 박근혜 탄핵 당시에 지하바닥까지 떨어져서 정말 쓸개를 씹어 먹으면서 자기 가죽을 다 벗기고 해서 정말 혁신을 하고 올라왔으면 오늘날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것 같아요. 네. 조금이라도 반성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대릴 사이를 드렸잖아요. 2017, 18년에 2017, 18, 19년에 개 XX, 소 XX 감히 우리 박근혜님을 하면서 대검 앞에 근조화환으로 도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어느 날 그게 갑자기 축하화환으로 도배를 하잖아요. 조국 수사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대릴 사이를 드리는데 대릴 사이 드릴 때 벌써 이 폭력성이나 그게 나온 거죠. 뭐냐면 대문을 박 차고 들어오잖아요. 대릴 사이를 드리려면 이 저기가 밥은 제대로 잘 먹는지, 쟁기질은 잘하는지, 낫질 삽질은 잘하는지, 소는 잘 키우는지 이런 걸 다 보고 합격을 해야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소쓸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이준석 대표가 어디 가 있을 때 발로 차고 온 거 아니에요. 기습 입당. 네, 그러면서 한 이제 내가 이 집 주인이요 하고 큰 소리 칠 때 아무도 딴소리 못 했잖아요. 네. 그게 그대로 와서 한 반년 지나니까 어땠습니까? 밭을 잘 갈기는커녕 아침부터 막걸리 먹고 그늘 나무 밑에서 엎어져서 지게는 어디 내동계청 삽질 낫질 못하지 소 쟁기질 뭐 이런 거는 다 관심 없이 지금 요 모양 아니, 욕구를 소를 아예 여기까지 와 있는 잡아가지고 거죠. 소를 잡아서 쳐먹는 지 막걸리했다가 예. 그런 꼴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이자가 그런 그 술 먹고 검찰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직위에 있으면서 이러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데 네. 이제 가장 그 의문점 몇 번 우리 신 교수님 밝혔습니다만 예. 왜 국회보다 먼저 선관위를 달려가고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해서 선관위에 뭘 저렇게 했을까? 네, 네. 그날 왜 그 김어준 꽃 거기도 조사를 했을까? 예. 12월 3일 날 예, 예. 제가 스픽스 방송 마치고 집에 도착했는데 뉴스에 갑자기 이제 이게 특별 담화 뭐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지인들이 뭐 판교에 별장으로 가라, 자기 새로 당첨받은 아파트 입주도 안 했는데 거기 가 있어라, 이불하고 넣어주겠다 막 왔어요. 그래서 잠시 아내랑 상의하다가 뭐 군정이 시작된다 그러면, 사실상 군정이 시작된다 그러면 통신조회에서 다 잡아들이는데 뭐 붙잡혀 갈 수밖에 없겠다 해서 차라리 국회로 가자 해서 아내랑 막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조금 상황이 이제 이 유튜브 보니까 딱 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날은 저는 국회만 진입한 줄 알았어요. 정신 차리고 그 다음 새벽에 보니까 중앙선관위를 먼저 진입했다는 뉴스를 보고 제가 외장 하드에 보관하던 거를 막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시죠. 제가 드렸던 거. 미리 드렸던 것처럼 네네. 부정선거 관리 대책. 2021년도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9일자 작성된 문건을 제가 이제 보게 됐는데 제목이 부정선거 관련 관리 대책입니다. 이게 윤석열 선대위 공식 문건입니다. 그 선대위에서 제가 다운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정책 담당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대책 이런 걸 제가 어떤 선대위 밖에서 뭐 할 다운받거나 제가 담당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략회 이런 데서 이제 다운받을 수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정확히 이제 어느 자리에 뭘로 받았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2021년 제가 다운받은 시간이 12월 30날 07시 29분이에요. 그날 08시에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략회의가. 근데 저 내용을 보고 제가 경악하는 것은 첫 번째 보면은 이 선관위, 중앙선관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게 써 있고 첫 장에 4.15 부정선거라고 돼 있죠. 저 2번에 보시면 현황과 문제점에서 2020년 네, 2020년 4.15 부정선거를 그렇습니다. 강하게 주장하면서 두 번째 쪽도 한번 봐주세요. 두 번째 쪽에 보시면 4.15 부정선거 의혹 사례라고 해서 계속해서 사전선거 개표 부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들이 주장을 하면서 부정선거 그다음에 어떤 컴퓨터 서버단을 건드려 가지고 부정하는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표출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이쪽 하단에 보시면 부정선거는 사전 단계, 선거 단계, 사후 단계로 나눠 접근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사후 단계죠. 사후 단계는 이미 선거 끝난 단계에서 서버에서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후보를 바꾼다 이런 거잖아요. 3쪽 한번 보세요. 아마 오늘 이제 윤석열 담화에서 중국 태양광이 뭐 대한민국을 휩쓴다 이런 소리 했죠. 여기 보시면 이번 요인 체포에 양정철 씨가 있었다면서 명단에 그렇습니다. 양정철 개입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양정철은 민주연구원장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당규와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해서 중국 개입설이다. 이거 중국 당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직 내정 간섭이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지만 굉장히 열받는 얘기잖아요. 중국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얘기잖아요. 그래 만약에 이게 성공을 했고 양정철 체포하고 했다면 저것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겠죠. 그 밑에 단이 더 중요합니다. 미래 부정선거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해킹에 의해서 벌어진다라고 돼 있고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시면 검증 과정은 서버 별표까지 쳐 있어요. 서버 확보 그리고 로그인 기록 확보 등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요번에 중앙선관위 난입하자마자 사진 찍은 게 그 A 서버실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3년 전 문서잖아요. 이거보다 더 뒤에 여러 가지 이제 업버전들이 있겠죠. 3년 전에서 온 것도 그대로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쪽의 대책을 한번 보시면 4쪽 5쪽이 대책인데요. 대책 맨 처음에 선관위의 내부 감시 감독 강화라고 써져 있죠.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한 불신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공정선거감시단을 출범한다라고 돼 있고 대선 캠프 내 조직으로 선거부정 감시단을 발족시켜 해서 쭉 돼 있잖아요. 제가 하나 제 수기로 회의 자료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어느 당이나 공정선거 감시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다른 거 수기 이게 이제 검찰 수사랑도 맞물려 있어서 뒷건 좀 가리고 2월 10날
2022년도 2월 10날 제가 자료는 미리 드렸습니다. 08시에 전략조정회의에서 나온 띄워보시죠, 문건입니다. 저는. 예. 저기에 보시면 공명선거 안심투표위원회라는 걸 후보님 직속으로 둔다라고 회의가 돼 있고요. 2월 14일 날 후보가 직접 참석해서 격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그 대표 선거도 나가보시고 여러 저기하고 얼마나 대선 후보가 바쁜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요런 선거단, 요런 뭐 공명선거 감시단 이런 걸 하는데 참석 못하죠. 후보가 가서 굳이 할 일이 있습니까? 후보가 갈 시간도 없고. 굉장히 비중을 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국회의원이 가든지 다. 예, 저희가 추론해 보면 굉장히 비중을 뒀다. 이건 3월 7일 날 문서거든요. 선거 이틀 전이죠. 3월 9일이 선거였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별표까지 써 있네요. 빨간색에. 부정선거 신고센터가 이미 설치돼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 신고센터에 당사 기조국 3층에다가 설치된 거에 책임자가 원희룡 본부장이라고 돼 있죠. 네 명이나 상근을 시키고 뭐가 있을 때는 이 부정선거 신고센터에다가 신고를 해라는 얘기를 빨간 별표로 아예 쳐서 이렇게 있습니다. 네. 뒤집어서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대선 당시부터 이런 음모론에 마치 집단적 세뇌처럼 심취해 있었고 거기에 실제로 여기 대책에 돼 있는 걸 그대로 이 사람들이 반영해서 쓸 정도로 그대로 따랐다. 그게 연속선상에서 지금까지 왔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태극기 부대 사실 그 누굽니까 그 정광훈 목사. 정광훈 목사 인천에 그 누구죠? 맨날 부정선거 주장하는. 네네 민경욱. 예. 뭐, 제가 대통령속 청년위원장 할 때 대변인을 했어요. 청와대 대변인. 아니 이런 사람들이 맨날 부정선거 의혹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 선거를 0.73%로 당신들이 이기냐고. 그렇죠. 우리 문재인 정부의 여당이 어떻게 야당한테 0.73% 지겠어요. 그래서 오늘 중앙선관위에서도 좀 전에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이 발표를 했는데 그럼 본인이 당선된 것도 부정하는 얘기다라고 중앙선관위도 얘기를 했고요. 아 그렇지. 자기 선거를 부정하는 거지.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에 아주 간단하게 허점이 바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 4.15 부정선거를 얘기하죠. 그러면 2024년 4.10 선거는 왜 부정 주장 안 합니까? 더 많이 이겼는데 민주당이. 예. 그거 황당한 그건 자기들 정권이라서 지금 말 못한다는 건가요? 지금도 국회 민주당이 대선 불복으로 무슨 뭐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야말로 총선 불복이죠, 그럼. 네. 그렇잖아요. 네. 더군다나 제가 충격을 받는 거는 제가 이제 대통령 속 청년위원장 할 때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그리고 뒤에 총리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편하게 지냈었습니다. 어느 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그걸 주장하는 걸 보고 정말 이상하다. 이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 정말 좀 황당함 말을 못할 다들 정도로. 검사 출신이고 법무장관까지 한 양반들이 참 심각하네요. 그때 그 한동훈은 뭘 하고 있었죠? 중앙 대선 때? 대선 때 2022년 때 검사하고 있었죠. 그냥 검사 네네네. 있었죠, 한동훈은 그냥. 네, 저거 밑에 사실상 편제돼 있었고 저기로 좌천돼 있었죠. 진천 연수원. 그렇죠. 그때는 예, 대선 예. 캠프에 합류 안 했을 안 때잖아요. 했죠. 안 했을 때잖아요. 그때는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힘에 검사 출신 의원들 많이 계신 분들이 이제 일부는 현직에 있으면서 외곽에서 도왔다는 설은 들었고 일부 검사 출신들은 옷 벗고 나와서 이제 합류하고 있었죠. 대선 캠프 진행되면서 검사들하고 네트워크는 없었습니까? 제가 뭐 직접 그 담당하는 건 없었겠죠. 아니었지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예, 지금 저희 이 딥톡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신용한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딥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채팅장에 지금 1,000명이 넘게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김성철님, 들꽃향기님, 규원님, 별빛파도, 김성철님, 링크님, 별빛파도님 다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즘에 워낙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도 지금 매일매일 가능한 방송을 해보려고 좀 딥톡 오늘도 원래는 이제 녹화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그냥 4시에 실방을 하고 이따 6시에 이 송영길 7시 뉴스 비평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1시간 땡긴 이유가 또 촛불 집회로 연결되니까 가능한 빨리 마치고 촛불 집회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대표 상고심 기각 판결하고 지금 한동훈 담화, 윤석열 담화 그리고 의원총회에 권성동 그 의원이 이번에 원내대표로 당선됐는데 그 사건과 이번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는 것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권성동과의 관계는 윤핵관들이 어땠어요 그때는? 권성동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대선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고 대선 캠프 8층이 정책이었고요. 네. 7층이 이제 조직이 쓰고 또 11층도 조직과 관련된 네트워크 본부 이런 데가 쓰고 9층도 조직 일부와 그 총무 일반 이런 분들이 썼는데 그 9층 이런 데에 권성동 의원 관련돼서 같이 들어왔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쓰고 있었죠. 네. 전체적으로 캠프 라인업이나 중요 인물들은 권성동 의원과 관계된 분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MB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이 그렇죠. 전체 100 중에 한 95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고 윤석열 씨라 그래야지. 네. 윤석열 씨를 지지하고 있는 보수 이 태극기 여러분, 정광훈 목사도 마찬가지고 권성동 의원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옹호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할 때 소추위원장인 거 아시죠? 네. 그때 법사위원장이었어요. 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은 박근혜 탄핵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 소추위원장. 탄핵 심판소에 가서 재판소에 가서 왜 박근혜를 탄핵해야 되는지 헌법재판관들한테 이렇게 이것을 논증하고 주장했던 사람이 권성동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형사법적으로 이거를 구속을 시켜서 기소한 사람은 윤석열 네. 한동훈입니다. 예. 그리고 이걸 어떻게 봐야 돼? 이제 이게 오직했으면 변희재 씨가 이 보수 개돼지들이라고 네. 막 아예 막 이게 쌍욕을 할 정도로 됐는데 저도 참 저는 그런 쌍욕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네. 태극기 부대 여러분, 신혜식 씨, 신혜 안소부터 시작해서 가로세로 뭐 배승희 변호사 뭐 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전욕 뭐 전부 다. 쌍욕이 아니라 제가 1945년도에 출간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인간을 몰아내고 왕이 된 나폴레옹, 왕돼지죠. 나폴레옹이 이제 동물 7계명이라는 거를 바꾸잖아요. 7가지 계명을. 그 마지막 7번째가 모든 동물은 다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로 바꾸죠. 그러고서 다 이제 동물들을 지배하고 나서 마지막 장면이 인간들과 밀실에서 모여서 와인을 마셔가면서 포카를 치고 그에 대항한 말, 우리로 치면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 백성들이겠죠. 우리 군중들이겠죠. 그 아프다 그러니까 앰뷸런스에 실어서 말 이름이 소크라테스인가 그럴 거예요. 그 앰뷸런스로 병원에 보낸다 하고 도살장으로 보내죠. 예. 오늘 이 담화까지 보면 그들만의 리그에서 인간들 다 평등하다고 겉으로는 주장해놓고 속으로는 자기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다른 인간보다 더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이해한 거에서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 앰뷸런스로 병원 보내준다고 하고 다 도살장으로 보내고 있는 꼴이죠. 실제로. 그러고 나서 태어난 듯 와인 마시면서 또 포카 칩니다. 마지막 그 문구가 이렇습니다. 누가 인간이고 누가 돼지인지 누가 동물인지 알 수가 없다가 조지 오웰 동물농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무려 80년 전에 지은 책이죠. 대한민국 현실에서 동물농장 현실판, 실사판으로 왕돼지와 그걸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참담한 마음입니다. 네,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시간이 갔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듣다 보니까 뭐 그러나 서글픈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서 권성동 의원이 압도적 다수를 얻어서 원내대표로 지금 당선이 됐습니다. 추경호는 사실 내란 방조법으로 좀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권성동 의원이 탄핵 반대 당론은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바꿀 수 있다. 뭐 애매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비해서 당 대표는 탄핵이 불가피하다. 한동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놈의 집구석은 당 대표하고 원내 대표하고 완전히 망가지는 당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상한 건 이 사람들이 이제 원내 대표 윤석열과 한동훈이 싸우는 것 같지만 또 안 싸운 뭔가 뒤에서 내랑이 된 느낌도 들잖아요. 저는 5월 동주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방향이 같잖아요. 왜냐면 한은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그 미몽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거고 유는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잠시
갑자기 이제 탄핵 이런 걸 주장하면서 보트를 내립니다. 그래서 옆에 보트에 태워요 윤을. 그런데 방향은 역시나 같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배드캅, 네. 굿캅 그러니까 예, 뭐 예. 그런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다시 권력을 안 뺏기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가장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김건희가 그렇게 한동훈이 미우면 한동훈이하고 자기하고 지금 나눴던 350개에 달하는 카톡 그렇죠. 몇 개만 공개해도 죽는 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괜히 뭐 한동훈한테 카톡을 지난 당대표 선거 때 뭐 사과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느냐 그 정도까지만 글을 흘린 거잖아요. 네, 근데 네. 둘이 350번의 카톡을 했으면 얼마나 문제될 게 많았겠어요. 맞습니다. 그거 공개하면 네. 죽을 텐데 그거 안 죽고 댓글 작업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성격에 네, 네. 이거 또 쌍욕을 하면서 네, 저 예. 죽여 수사에 안 그랬겠어요? 맞습니다. 자기를 뭐 네. 아니 김건희를 뭐 개목걸이 끌어서 맞아요. 가둬 이런 예. 댓글을 한동훈 가족들 장인 장모 네. 부인이 이렇게 썼다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네. 네.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이 담화문에 감정이 가득 자라서 막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막 쏟아져 있는데 네.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로 근데 평소 성격에 봐서 한동훈에 대해서 단 한마디 비난의 발언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댓글 작업 수사에 대한 촉구한 네. 말도 없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5월 동주 상태에서 잠시 비상 보트를 내려서 구명 보트를 내려서 옆에 태워줬다. 그러나 방향은 이들이 역시나 같이 가고 있다. 정말 이제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명태균 지금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만 그 김건희와의 통화 녹취록이나 또 지인과의 녹취록에서 이 윤석열을 평가하기에 5세 아이한테 총을 들려놓은 상태다. 이 국정을 끌고 갈 캐파가 안 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김건희한테는 당신이 대통령감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 김건희가 선생님 그러면서 이제 네. 왜 너 선생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새벽 아침에 전화 오게 만드냐? 네가 그래서 대통령감 자격이 있냐? 이렇게 그게 너무너무 진짜 불행한 사실이라면 이거 네. 뭐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제까지 명태균 씨는 허풍은 있어도 그 기본 출발은 항상 팩트에 기반해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요.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서 정말 이 국회를 총을 든 무장, 근데 폭탄까지 들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박선원 의원의 평가에 네. 따르면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무인기를 해고 나중에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했던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한 이 내란 주범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네. 그 아는 지인께 이제 최근에 들었는데 북에서도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고 합니다. 간부들은 네.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간부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고 합니다. 무인기 이런 것들을 보내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네. 거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북한이 지금 전혀 반응을 안 보이고 반응을 안 있잖아요. 보이죠. 예, 예. 그나마 다행인데 또 다음에 또 기회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송영길의 딥톡은 원래 부승찬 의원님을 모시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국회 본회의라서 못 오셨고 다음 기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즘에 아주 열심히 방송에 나가서 이 윤석열의 실체를 보여주고 계신 신용환 교수님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